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 여러 부동산 전망들이 쏟아졌죠. 그래도 오른다라는 사람이 있고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부동산은 이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처럼 하나의 정부 발표가 나오면 생각하는 방향들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0명이나 사람이 있으면 1000명의 생각이 다 틀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전망들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공통된 의견이 있죠. 첫 번째로 본다면 영끌 B2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요. 그동안 정말 뜨거웠죠. 영혼까지 팔아서 또 빚을 많이 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좀 증가되었죠.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분들의 내 집 마련 속도가 굉장히 앞당겨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요, 금리 상승기에는 무리한 부동산 투자, 주택 투자가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 같고요. 또한 대출이 지금 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대출이 억제되고 있는데 추가 매수세가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묶은 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신용대출은 거의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시기에는 아파트에 대한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 공통된 의견을 본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몰락. 그래요. 상가의 몰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가의 몰락은 제가 예전 방송을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온라인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프라인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 식당을 한다. 옷가게를 한다. 신발 가게를 한다. 어렵지 않습니까? 원래 어려운 시대가 도래됐죠. 이제 거의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서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타격, 이만저만한 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다시피 영업 정지가 된 곳도 있고, 집합 제한 업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폐업이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폐업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상가의 공실이 증가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월세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의 몰락이 더 앞당겨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요번에 금리 인상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심각한 타격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공실이 증가되고 임대료가 감소하는 반면에 은행 이자가 증가된다. 그러니 상가 파산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금리 인상 자체를 놓고 본다면 부동산적으로 볼 때 가장 치명타를 입는 그런 부동산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다, 상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한다면 실소유자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될 것이다. 그동안은 영끌이 됐던 B2가 됐던 또 부모님 돈으로 대신 샀던 가수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금리가 인상되게 됨으로써 실소유자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이 되고 추격 매수세가 감소가 되고 거래량 또한 감소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금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주택시장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공통되게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추가 금리 인상이 되면 실수요자들이 더 감소되겠죠. 계속 금리가 올라가? 그러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추가 금리 인상이 되면 또다시 급매물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죠. 아직 기준금리가 0.75% 밖에 안 돼. 금리 자체가 아직 낮다, 저금리다. 지금 보는 화면처럼 금리 자체가 아직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닥에서 0.25%가 올랐는데 요거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벌써부터 치명타를 입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당장 주택 공급은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습니까? 뭐 주택 공급이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적으로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앞으로 뭐 3년 내지 5년 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난, 따라서 전세난이 더 가중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소액형 부동산 상가 외에는 주택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처럼 전문가들 또한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는 거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요즘 재확산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심각하죠. 심각한데요. 참 먹고 살기도 힘든 시기에 취업하기도 정말 힘든 시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 이러한 시기에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먹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계 빚 또한 1805조라는 엄청난 가계의 빚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혹자들은 이렇게 또 얘기하죠. 기존금리가 아직 0.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높지가 않다 저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저금리에 적용된 삶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 자체가 낮으니까 뭐한다? 대출을 쉽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택담보대출 쉽게 받았죠. 전세자금 대출 쉽게 받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대출 쉽게 받았지 않습니까? 사업자 대출 쉽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돈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주택담보대출은 어느 정도 규제를 했다고 하지만 사업자 대출은 푼 거 아닙니까 사실? 사업자 대출까지 막 푸니까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에 투자를 했고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생활비를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금리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7%라면 2.7%에서 이제 이자가 3.2%가 됐다. 더 나아가서 내가 신용대출 3.5%를 받았는데 신용대출 이자가 4%가 된다면, 그렇죠? 이제 서서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사례를 놓고 본다면 내가 주택담보대출 3억으로 받았고 신용대출을 1억으로 받았다. 이런 상태라면 요번 기존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대출금리가 0.5%가 올랐다면 1년에 내가 더 내야 되는 이자만 하더라도 200만 원 돈이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뭐 1년에 200만 원 돈 뭐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주택담보대출 3억, 신용대출 1억 받은 거 원금과 이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매달 원금도 납부해야지 이자도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에 200만 원이 더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경기에 이자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대출금 일부 상환해라. 대출금에 대한 연기가 불가하다. 따라서 대출금 전액 상환을 하라고 한다면 진짜 난리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국가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가계빚이 1805조 난리이지 않습니까? 여기 1805조 중에서 기준금리 이자율 0.25%만 더 올려도 1년에 납부해야 되는 이자가 4조 5천억 원이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각 개인별로 따지면 이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돈들을 다 뭉치면 엄청난 이자가 증가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하니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된 이야기도 있지만은 소수 의견으로 다른 의견들도 좀 있지만은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지만은 이제는 서서히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의 겨울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오른다,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폭락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의 겨울을 서서히 좀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